삼성전자도 멈출 뻔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 세계 반도체 기업, 그 삼성전자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노조가 강해져서일까요? 기업이 잘못해서일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노란봉투법, 좋은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한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법이 내 월급, 내 투자, 내 일자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사태는 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란봉투법 이후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지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쉽게 가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부분 정확히는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이 큰 손해를 봤을 때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을 잘못하면 엄청난 돈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업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이후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노조의 손해배상 부담은 줄고 교섭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도 노동 조건과 연결되면 쟁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하청도 사람이다. 기업이 너무 강했으니 균형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힘없는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법이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파업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 기업 부담이 커진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노조도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위험하다. 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이 느끼는 리스크는 커지고 노조가 느끼는 리스크는 줄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힘의 균형이 이동한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위험한 건지 지금 한국 사회가 뜨겁게 싸우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하청 노동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제 일은 원청 지시에 따라 하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우린 고용주가 아니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청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경영 판단까지 다 쟁점이 되면 어떡하지? 투자 결정도 싸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보호, 누군가에게는 부담. 이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월급 더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임금 협상 아닌가?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냥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대한민국 수출, 대한민국 주식시장,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이 모든 흐름의 중심입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노사 갈등으로 멈춰 뻔했다? 이건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시장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반도체는 하루 멈추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공장 문 닫고 다음날 다시 여는 구조가 아닙니다. 라인이 흔들리면 공급 일정, 고객사 일정, 매출 일정 전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놀랐습니다. 설마 삼성전자까지? 한국 제조업 구조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총파업은 일단 멈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일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여기까지 갔냐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 삼성전자는 어땠습니까? 삼성은 파업 없는 회사, 노조 힘 약한 회사, 이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노조와 정면 충돌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전체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노조가 강해야 월급 오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력이 강해지면 임금 조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 환경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하청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은 월급만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업은 투자도 봅니다. 공장도 봅니다. 해외 경쟁도 봅니다. 원가도 봅니다. 주주도 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노사 리스크 커집니다. 파업 부담 커집니다. 교섭 범위 넓어집니다. 손배 대응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감정으로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숫자로 움직입니다. 자동화 늘립니다. 사람 대신 기계, AI, 로봇. 왜 그럴까요? 노사 리스크 줄이려고. 해외 공장 늘립니다. 베트남, 인도, 미국, 멕시코. 왜 그럴까요? 리스크 분산하려고. 신규 투자 줄입니다. 일단 상황 보자. 확실할 때 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당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 하청, 중소기업, 투자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좋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란봉투법 이후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노동자는 무조건 좋다. 기업은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좋아질 수 있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하청 노동자. 이건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실제 일은 원청 지시에 따라 하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우린 고용주가 아니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싸울 힘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청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접 교섭도 가능합니다. 이건 분명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변화입니다. 억울한 구조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기존 대기업 정규직 노조도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노조 카드가 강해졌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 성과급, 근로조건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법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길 안 봅니다. 하청 중소기업.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법은 하청 보호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청 중소기업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원청은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돈도 있습니다. 법무팀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협력업체는 어떨까요? 마진도 적습니다. 현금도 부족합니다. 버틸 힘도 없습니다. 노사 갈등, 납기 지연, 비용 증가 이게 오면 먼저 흔들리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이건 직장인들이 꼭 봐야 합니다. 기업이 리스크를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더 뽑을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갑니다. 일단 채용 줄이자, 계약직 늘리자, 자동화 가자, AI 도입하자. 결국 신입, 청년, 취업 준비생 이쪽이 먼저 맞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입니다. 노동보호가 장기적으로 신규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숫자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더 냉정합니다. 기업 운영 비용 올라갑니다. 파업 리스크 있습니다. 노사 불확실성 커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좋은 기업이어도 리스크 할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긴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장을 돌립니다. 노사 리스크 커집니다. 교섭 범위 넓어집니다. 파업 부담 커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생각합니다. 한국 투자 줄일까? 해외 생산 늘릴까? 자동화 더 빨리 갈까?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는 결국 한국 경제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제 기업 이 싸움으로 봅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는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경쟁해야 합니다.
중국과 경쟁해야 합니다. 대만과 경쟁해야 합니다. 베트남과 경쟁해야 합니다. 인도와 경쟁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이 느끼는 리스크가 커진다? 그럼 기업은 움직입니다. 돈은 움직입니다. 공장은 움직입니다. 투자는 움직입니다. 돈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노조는 다 문제다?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보호는 필요합니다. 기업이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청 착취도 있었습니다. 불공정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쪽만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노동자만 강해도 문제입니다. 기업만 강해도 문제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결국 경제도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사태가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도 이제 노사 리스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 찬성, 반대 이렇게만 봅니다. 그런데 돈의 세계는 다릅니다. 돈은 누가 옳은지 보지 않습니다. 돈은 어디로 움직일지를 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직장인은 이걸 감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노조가 좋다, 기업이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봐야 하는 건 이겁니다. 내 회사는 대체 가능한가? 이거 중요합니다. 기업이 리스크를 느끼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사람 줄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부터 자를까요? 아닙니다. 대체 가능한 사람부터 줄입니다. 반복 업무, 단순 업무, 매뉴얼 업무, AI로 가능한 업무 이런 쪽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인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 월급만 믿고 있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업 리스크 커지면 임금 상승 속도도 흔들립니다. 채용도 흔들립니다. 성과급도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월급이 안전하다고. 아닙니다. 월급은 기업이 안정적일 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급, 현금 흐름, 자산 이 세 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월급만 믿는 시대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노조 이슈, 노사 갈등, 파업 리스크 이런 뉴스 나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봐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기업이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해외 대체 생산 가능한가? 독점 기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좋은 회사냐 이것보다 리스크를 버틸 수 있는 회사냐 이걸 봐야 합니다. 청년은 더 중요합니다. 취준생 20대, 30대 초반 꼭 봐야 합니다. 기업이 노사 리스크 느끼면 무조건 채용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단순 스펙보다 이걸 봐야 합니다. 기술, 생산성, 돈 벌어주는 능력 이게 중요해집니다. 학벌만으로 안 됩니다. 자격증만으로 안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남겨야 한다. 이 포지션이 중요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실행 순서 갑니다. 내 회사 구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노사 리스크 큰 산업인가? 제조업인가? 하청인가? 반도체인가? 자동차인가? 건설인가? 공기업인가? 이거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 직무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AI가 대체 가능한가? 반복 업무인가? 생산성 있는 사람인가? 이거 체크해야 합니다. 자산 구조도 보셔야 합니다. 월급만 있는가? 현금 흐름 있는가? 투자 자산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투자 종목도 체크해야 합니다. 기업 실적만 보지 마시고 노사 리스크, 원가 구조, 해외 생산, 독점 기술 이것까지 봐야 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 기업의 선택, 일자리의 구조, 한국 경제의 방향 이걸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사태가 보여준 것도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기업도 살아야 합니다. 한쪽만 무너지면 결국 경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찬성, 반대 이게 아닙니다. 어떤 균형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선택 기준을 바꾸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노동을 팔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조를 만들고 계십니까?